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파문. 네, 먼저 반발하는 쪽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MBC 앵커 출신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일 예상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오늘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결이 되면 사장 해임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예. 그리고 날짜를 8일로 일단 임시이사회가 지난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예. 8일 오전에 이런 사태가 나면은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예상을 했고요. 예. 사실 좀 이게 김재철 제가 사장이라고 사실 부르기도 어려운 이분에 대한 것은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10월 한 21, 2일, 3일 이 정도까지는 예. 이번에는 김재철 사장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 근데 이번에 뿐만 아니고 사실 지난 6월부터 김재철 씨가 더 이상 사장을 하는 것은 MBC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언론을 통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쭉 있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계속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이렇게 넘어와서 벌써 이게 지금 몇 달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10월 21일, 22, 23일 그때는 이번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들을 들으셨다고요? 네.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박문진이 일단 임명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임면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박문진 이사들 중에 여권 이사들도 도저히 이제 10월 초에 나왔던 한겨레 신문 보도, 이진숙 씨와 최필립 이사장관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이것은 너무 심한 사고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네.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이제 좀 너무나 이제 우리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거다라는 얘기들이 쭉 10월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이사들도 김재철 사장 해임에 그때까지는 동의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죠. 여당 추천 이사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예. 일부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김재철 씨의 그 운명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부결될 걸로 예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24일부터 이상기류가 감지가 된 게, 예. 24일로 넘어오니까요. 이제는 다시 원위치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3일 이즈음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23일 동안에 내지는 24일 오전 동안에 뭔가 하여튼 틀어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24일부터는 틀렸다라는 얘기가 다시 제게 들어와서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김재철 사장의 운명은 결정됐다고 그러던 게 이렇게 됐는지 짐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양문석 23일하고 24일이 굉장히 결정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문석 이제는 사임했으니까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주장한 바로는 22일 저녁까지는 여권 추천 이사 김충일, 김용철, 박천일 세 이사와 야당 추천 이사 3명, 6명이 사장 해임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근데 23일 저녁에 하금열 대통령실장 또 김무성 박근혜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재철 해임안을 스테이 시키라고 하면서 무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들었고요. 예. 제가 들은 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은 모든 여권이사가 지금 6명 아닙니까? 예. 모든 여권이사가 김재철 해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건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고요. 예. 여권이사의 일부가 도대체 이 김재철이라는 사람은 사장으로서 너무나 부적합하다는데 동의를 했다. 양문석 의원도 여권이사 중에 3명을 지적한 거예요.
저는 뭐 셋인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예. 두 분은 이제 동의를 했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청와대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는 바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돌아다니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23일 어느 순간까지는 이 김재철 사장의 이제 그 사장직이 끝났다라는 게 갑자기 24일 날 바뀐 거냐. 예. 이건 정치적 압력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이사들이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들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으로부터 뭔가 아주 굉장히 심한 요구나 요청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상상하기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건 아무튼 일단 추정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해임에 반대표를 던진 이사들의 주장은 해임할 이유가 부족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 이사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면은 해임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되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런 뭐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온갖 비행을 다 저질러도 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김재철 씨의 그 비행에 대해서는 지금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제가 다 이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예. 거기에다가 일단 그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 보려 한 그 사태가 일단은 이거보다 더 큰 사태는 없고요. 다른 걸 다 저는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수장학회하고 상의한 그거 말이죠. 네, 신용카드 또 용서한다. 가령 제이와의 관계 용서해 준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정수장학회를 통한 이 꼼수에 대해서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MBC 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가 그렇다면 국회에서 부르는데 와야죠. 국회에서 문방에서도 보고 싶어 하고 환노위에서도 그렇게 안타깝게 찾는데 왜 외국을 갑니까? 그리고 국회 출석을 이렇게 거부하는 게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김 사장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맨날 거짓말하면서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또 다음 주 환노위 증인도 아마 거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공영방송의 수장은커녕 공영방송의 직원이나 이 수위도 하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측이나 여당 쪽 이사들은 그동안 MBC가 여러 가지 혼란과 파행을 겪어온 것이 사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노조 책임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저는 납득을 할 수 없는데요. 이미 뉴스 신뢰의 어떤 추락 그리고 뉴스의 타락까지 가는 상태까지 갔고요. 사과 방송을 다시 정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고 요새 온갖 방송 사고가 다 일어나고 있고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의 그림까지도 나와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러고요. 급기야는 할머니 할아버지 자막까지 나오면은 이것은 이미 학교 방송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방송 안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신뢰와 자질이 떨어지고 좋은 직원들은 전부 골방에다 가서 신천교육대라고 그러는 삼천교육 비슷한 걸 시키고 있고 이것은 이미 사장의 문제지 노조 책임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노조의 책임이 뭐 있다고 그러더라도 사장의 책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야당 쪽은 지난번 이제 국회 정상화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김재철 사장 퇴진시키기로 여당과 합의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분명하게 합의를 했나요? 그 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 합의는 분명히 있고 그 합의에 서명을 한 사람과 그 합의 문에는 분명히 김재철 사장의 처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리라고 하는 게 합의문이 박문진 이사회를 통해서 뭐 상식에 기초해 이렇게 그냥 표현이 돼 있지
퇴진시킨다 이런 식으로 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재철 사장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네.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한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퇴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뭐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뭐 국어 공부를 새로 하거나 뭐 그렇지 않은다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그것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건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우기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청와대도 또 박근혜 후보 캠프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도 그리고 뭐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거는 정치권이 외압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고 뭐 민명권을 가지고 있는 박문진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다.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계속 오리발을 내미는데 그 오리발이 통할까요?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것을 아마 굳이 그렇게 입증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증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 그렇게 그렇다면은 한번 뭐 전화 통화 내역을 볼 수도 있고요. 예. 23일 날 전화 내역을 한번 다 그 파헤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언들을 그렇게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이 일에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글쎄요. 이렇게 억지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그리고 뭐 자료를 내놔라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물론 있죠. 하여튼 지금 정치권이나 국회에서는 타협이나 협의나 논의 뭐 이런 단어는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서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너무나 분명히 정황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 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신의는 사라져 버리고 예. 억지와 우김밖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통해서 뭐 퇴진시키도록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네. 기대할 수가 없나요? 뭐 김 사장이 청문회 나오겠습니까? 청문회 나올 사람 같으면 이미 진작에 국회에 나왔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있을 텐데 예, 당당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뭐 어떻게 국민한테 약속할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솔직히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신경민 의원이었고요. 자, 이어서 MBC 기획홍보본부장 맡고 있는 이진숙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부결된 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회가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죠. 애초에 회의만을 발의한 분들은 이른바 야권 이사 세 분입니다. 예. 하필 야권 이사 세 분만 김재철 사장 회의만을 발의한 것에 주목을 해본다면요. 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애초에 김 사장 회의만을 발의한 세 분은 그 대여섯 가지 이유를 내걸었는데요. 파업과 관련한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170일간의 파업은 불법 파업입니다. 예. MBC 노조가 기획한 파업은 임금 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파업이었죠. 예. 문화방송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MBC 노조 간부들도 대부분 연봉 1억 원, 월급으로 치면은 1,000만 원에 가까운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해고를 당한 노조 간부들조차 노조비를 받아서 봉급을 대부분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MBC 노조가 파업을 했던 이유는 순전히 선거를 앞두고 기획을 했던 정치 파업이었습니다. 그것도 노조 집행부 몇 명이서 기획을 했던 기획 파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문진이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른바 야권 이사들이 제출한 해임 이유에 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랬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둔 정치 파업이었고 노조 지도부 몇 사람의 기획 파업이라고 하셨는데
노조원의 뭐 거의 절대 다수가 파업에 동참해서 그 긴 기간 동안 봉급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소수의 기획 파업에 그런 전 노조원이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행동을? 제가 그 다른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MBC가 그 다른 말로 이른바 그 노영방송이라고 불렸었는데요. MBC에서는 이른바 그 경영진보다 노조가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서 노조에 밑보이면 30년 고생하고 경영진에 밑보이면 3년이면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러니까 노조 지도부 무서워서 다 동참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 파업을 하면서 그 노조 쪽은 방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거나 뭐 관련 작가들을 해고하거나 등등의 사태들이 잇따랐다. 뉴스에서도 불공정 보도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 이 점을 근거로 잡고 있는데 네. 방송의 공정성 관련해서는 사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예, 그 정 교수님은 그 공정성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짧은 기사 하나만 한 30초짜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짧게요. 예. 네. 문재인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새로운 부품 공작이라며 새누리당을 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NLL에 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보면서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될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말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 측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자신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고 대중영합주의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혁신 대 낡은 정치라는 구도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MBC 노조가 주장한 대표적인 편파 왜곡 보도의 한 사례로 언급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정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편파 왜곡 보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제가 오늘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정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공정성이라는 것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예. 담당 보직 부장, 그것이 그 정치부든 사회부든 경제부든 보도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알겠습니다. 다루는 거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방송 사고가 막 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다 파업의 여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70일 사실상 6개월에 가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170일간 파업을 겪으면서 파업의 여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편파 방송 한 적 없다. 사측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한 보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공정 보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거진 게 김재철 사장 개인의 회사 카드 개인적 사용 의혹이고 특히 제이모 씨와의 관계 문제 의혹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카드 문제나 제이 씨 관련한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카드 문제는 MBC에서 자체 감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 감사를 책임을 맡고 감사를 하신 분은 30여 년 동안 일반 기업에서 전문 감사를 해온 분이고요. 예. 말 그대로 그 전문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호텔 마사지 숍이나 명품백 결제한 게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거짓인가요? 네. 제가 가까이에서 목도를 한 것도 그렇고요. 예. 마사지는 MBC 노조에서 김재철 사장이 마사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사지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관련 영수증이 없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고 예. 노조가 제시한 그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물 구입을 한 것은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 등에서 또는 해외 출장 때 관련 손님들에게 또는 출연한 출연자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한 겁니다. 명품백 같은 건 그런 거다? 명품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한 가격에 구입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좀 아까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지금 이진숙 본부장이 정수장학회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민주당 쪽에서는 편법적 지배구조 변경 시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은요? 그게 어째서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MBC 지분 30%를 처리하는 문제는 순전히 그 소주주인 정수장학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방문진이나 아니면 그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국민적 합의가 없이 그런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했느냐라고 따지신다면 우선 그 정수장학회에서 순서상으로 정수장학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예. 저희는 그 정수장학회 당사자인 정수장학회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 MBC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예. MBC 이사회 임원회의를 거쳐서 예. 방문진에 보고를 해서 허락을 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단계에서 이렇게 얼그러졌고요. 그 첫 단계를 근데 MBC 사측에서 민영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기획해서 접근했던 건 아닙니까? 민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사기업이 운영을 하는 것이 민영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수장학회와 논의를 했던 것은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안에 따르면 그 결과로 나타나더라도 즉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MBC 지분 30%를 처분하더라도 예. 방문진이 여전히 MBC의 대주주로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국민들,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은 당연히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경우 약 40%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공개가 될 경우 국민들이 원하는 훨씬 투명하고 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방문진과 정수장학회가 70대 30으로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좋다고 봤다. 네. 거기까지 일단 말씀 그 부분에서는 듣고요. 네. 지금 청와대나 박근혜 캠프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신 바 있나요? 사실 그 앞부분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그 대답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일부에서 주장을 하시는 대로 외부 압력을 받았다. 어디서 전화를 받고 어디서 압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부결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그 지적이나 비난들이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신 9분들은 다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했고 알겠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희 그 MBC 경영진은 이미 170일간 파업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파업을 이겨냈고요. 이제 서서히 경쟁력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죠. 파업 기간 중에는 그 지상파 가운데서 시청률 꼴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은 1등도 하고 또 2등도 하고 이렇게 그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대로 경쟁력을 회복을 한다면은 내년에는 다시 1등 MBC 자리를 회복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MBC가 지상파 방송사 4개 가운데서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고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이 300%에 달하는 경영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BC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MBC 안팎에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노조의 잘못, 노조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말씀 들었습니다. 중간점, 절충점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극단적인 양쪽의 시각이로군요.